지내비라 네 버릇도 간질tis어 Baby I'm drowning You let me down You always starting Baby I kinda think about you every morning Feeling so bad 들리지 않던 내 iPhone이 Why you be honest You make me try hardest So many times I'm falling down Yeah 그렇게 보지마 다시 물어볼 수도 없지 너랑 나 무슨 사이 백번 말을 삼키지 Yeah Hey baby you and I So toxic every night 아마 이건 너무 감동해 같이 먹은 거저 바닥에 안에 나 재미없는 게 Don't act so innocent What you tryna play me Don't play with me We make it sense You make me say Post on Reddit 나 어떡하지 잠깐 대기 But let me skip it Call me baby 나 이상하지 You make me try hardest Want you to be honest 이건 길어 지내비라 네 버릇도 간질tis어 Baby I'm drowning You let me down You always starting Baby I kinda think about you every morning Feeling so bad 들리지 않던 내 iPhone이 Why you be honest You make me try hardest So many times I'm falling down Yeah 그렇게 보지마 다시 물어볼 수도 없지 너랑 나 무슨 사이 백번 말을 삼키지 Yeah Hey baby you and I 가을옷을 입을 새도 없이 겨울옷을 꺼내야 할 것만 같은 날씨입니다. 시간은 또 왜 이리 빠른지 벌써 11월에 접어들었고요. 이 말은 곧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문인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죠? 녹화일 기준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저도 수능 볼 때가 가끔 생각나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 기억들을 열심히 끄집어내서 수능과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콩디. 저는 명디. 저는 결디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는 다들 잘 보셨나요?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지 마세요. 저는 사실 휴학생이라 집에서 야무지게 쉬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부럽네요. 그니까요. 저도 부러워서 휴학을 해야 하든지 하겠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중간고사 보고 이렇게 잘 봤니 못 봤니 하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고등학생이던 저희가 막 모의고사 보고 똑같이 이러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시험만 바뀌고 하는 행동은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와, 근데 벌써 수능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요? 1년이 진짜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요. 아마 이 방송이 송출될 때쯤이면 수험생분들도 수능을 치른 상태일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수능 대박 나시길 서라운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수능이랑 입시잖아요. 다들 수험생 때 기억은 생생하신가요? 저는 벌써 한 5년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서 기억이 날락말락하네요. 에이, 그래도 수험생 때 기억은 생생하지 않아요? 오늘 방송에서 DJ분들의 수험생 시절 썰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썰 듣고 가볼까요? 다들 수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결디 말대로 되게 중요했던 추억들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고려대를 가고 싶어서 당시 최저가 4합6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계획대로라면 이제 21122를 국어, 영어, 사탐 이런 식으로 맞췄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근데 제가 사실 다른 과목들은 다 안정적으로 원하는 계획대로 나오는데 국어가 항상 3등급 초반에서 2등급 후반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어만 잘 보자 그 부담감이 있었던 건지 이 한 번 국어가 수능 당일에 지문이 안 읽히기 시작하니까 모든 지문들이 안 읽히면서 제 계획은 2를 맞는 거였는데 4보다 아래 등급이 나와버리면서 정말 그래서 제가 진짜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가 취약한 과목일수록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막 너무 한 문제 틀리면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이렇게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디는 뭐 어떤 좋은 혹은 슬픈 추억 있나요? 저는 수시로 학교에 왔고 수시를 준비해서 사실 정시는 시험 본 기억밖에 잘 안 나요. 성적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마도 평소에 보던 만큼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맞춰야 될 최저가 되게 높아서 엄청 떨었는데 나오고 보니까 1차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심 또 안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서강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수시 최저가 없었거든요. 콩디 때는 있었나요?
아니요. 저도 고대랑 연대 최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 수능 성적이 어찌 됐든 저희가 이 서강대학교에서 만나게 됐는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수능을 준비하던 때는 저희가 아예 다른 지역에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 곳에서 만나게 된 걸 보면 오, 영디 벌써 마무리 멘트 준비하는 거 아니죠? 그나저나 여러분, 이제 2년 뒤면 수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2028학년도부터 개편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결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제2외국어랑 한문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통합 과목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나 합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뭐 이런 선택 과목들이 아예 다 사라진다는 거네요. 거기다가 사회탐구랑 과학탐구 선택 과목이 사라지는 게 이게 전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시험을 어떻게 낼 수가 있죠? 뭐 20문제 통합사회니까 다 같이 한 번에 섞어서 낼까요? 이제 아예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그 과목으로 수능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 개편안이 꽤 큰 변화인데 고교학점제 시행이랑 내신 5등급제 시행이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요. 아, 진짜 이렇게 또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겠네요. 28학번 친구들이랑은 수능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와, 28학번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소름 끼치고 무섭다. 제가 만날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와, 2009년생이라니. 아직 먼 미래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론 22학년도에도 이렇게 한번 개편이 되었던 수능이고 또 교육 과정마다 크게 한 번씩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수학 가형이랑 나형이 없어졌는데, 그게 아마 그때인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수능이 생긴 것도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이미 수없이 많은 변천사를 겪었겠죠? 제가 찾아봤는데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수능이 출범한 이후 6번째 개편이더라고요. 그 말은 저희 세대도 5번이나 개편을 거친 수능을 봤다는 거네요. 수능의 역사가 길긴 하다는 걸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28학년도 개편안은 꽤나 파격적이라고 평가받는데요. 수능이 처음 출범한 94학년도 이후로 34년 만에 모든 수험생이 문, 이과, 예체능 가릴 것 없이 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되는 수능이라고 합니다. 우와, 되게 뭔가 역사적인 수능이네요. 수능 역사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저희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1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서라운드의 청취 방법을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서라운드의 방송은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는 주파수 100.7MHz, 타 지역에서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 온에어로 접속하시거나 공식 어플리케이션 CR을 다운로드하시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서라운드의 SNS 계정을 팔로우해 주시면 다양한 방송 이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Yeah, this goes out. Man, you know who you are. Let's go. Check it. Oh, baby, 너무 좋아서 you're driving me crazy.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나나나나나 이 느낌 너무 느끼게 할 수 있는 느낌. 난 죽을 때까지 느끼고 싶어. 나 곁에 있어줘. 아낄 수 있어, 아낄 수 있어. 언제나 너만 바라봐. 나도 모르게 괜히 웃음이 나와.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수능 변천사 얘기 이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1년에 2번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무슨 끔찍한 소리예요.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근데 수능을 처음 치렀던 94학년도에는 8월에 한 번, 그리고 11월에 한 번, 총 2번의 수능을 치렀다고 합니다. 와, 진짜요? 수능 한 번 보는 것도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1년에 2번이나 보다니.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시대였네요. 근데 1차 수능과 2차 수능 중에 더 높은 점수가 나온 시험을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러면 뭔가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 두 DJ들은 시험 2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한 번의 수능이 좋아요? 저는 평소에 잘하다가 수능에서 망친 친구들을 많이 봐서 2번 보는 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2번 보고 싶지 않네요. 제 잘하다가 망친 친구라는 느낌이 진짜 좀 와닿는 게 네. 저도 아까 국어 수능 때 망쳤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모의고사 때 괜찮게 나오다가 수능 때 망치니까 2번 보면 뭔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진짜 실력이 부족해서 수능을 못 본 건지 아니면 떨려서 못 본 건지. 그래서 전 2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완전 2번이요. 저도 어. 시험 치기 전에 많이 떠는 타입인데 2번 치게 해준다고 하면 1차 시험도 2차 시험도 둘 다 좀 더 마음 편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번 수능을 봤던 94학년도에는 1차에 비해서 2차 수능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결국 1년 만에 폐지됐다고 합니다. 뭔가 허무한데요. 또 물수능, 불수능 역사도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2001학년도 수능은 역대급 물수능이라 만점자가 무려 66명이나 나왔다고 해요. 와, 뭔가 물수능이면 일단 잘 풀릴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또 나중에 등급이 나올 때 뒤통수 맞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불수능을 생각해보면 수능 볼 때부터 멘탈이 다 나가서 시험을 망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결디랑 콩디는 물수능이랑 불수능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나요? 전 차라리 불수능이요. 오, 네. 물수능에서 변별이 안 되는 것보다 차라리 어려워서 다 같이 못 보는 걸 택하겠습니다. 저도 무조건 불수능이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서 오히려 너무 쉬워지면 시험 치다가 다 맞아야겠다는 압박감이 들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우리 두 DJ들은 불수능을 선호하는 걸로. 근데 어쨌든 뭐 가장 베스트는 난이도 조절을 좀 잘 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매 연도마다 이 수능에 대해서 좀 기사들을 보면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수능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뭐 이번 연도는 물수능이었다, 이번 연도는 불수능이었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 2003학년도 수능에 모의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와, 그럼 그 전에 수능 본 수험생들은 모의고사 없이 바로 수능을 본 거네요?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감이 안 잡히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도요. 그리고 2006학년도의 수능에는 이 수능 샤프라는 게 처음 도입됐다고 하네요. 수능 샤프 진짜 짱짱하죠. 저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학년도 수능은 자연재해로 수능 날짜가 미뤄진 최초의 수능이라고 합니다. 네, 당시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 미뤄졌다고 하네요. 이건 비교적 최근이라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아마 형제 자매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변에 경험하신 분들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21학년도 수능부터는 코로나가 겹치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죠.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연기되기도 했고 모든 책상을 가림막에 설치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봤었던 다시 생각만 해도 그 답답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나이 때는 코로나를 빼고 수능이나 입시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마스크 쓰고 가림막 치고 손소독제 챙기고 그 분위기를 진짜 잊을 수가 없죠. 맞아요. 저도 학교 시험 보다가 마스크 안에서 막 숨차가지고 살짝 내릴 때 눈치 엄청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진짜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 점심시간을 생각해보면 도시락 먹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맞아요. 막 가림막 사이로 말도 못하고 마스크 살짝 내리고 되게 조용조용히 먹고 진짜 교실 전체가 조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도시락 먹을 때 유일하게 마스크를 내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랄까요? 저는 수능날 도시락 메뉴 고를 때 진짜 고민했어요. 배고플까봐 많이 싸면 졸릴 것 같고 또 가볍게 싸면 또 뒤에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다들 수능 도시락으로 뭐 드셨나요? 저는 뭔가 그런 좀 혼자만의 규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새로운 걸 먹거나 낯선 걸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시고 늘 먹던 되게 무난한 소고기 뭇국이나 뭐 진미채
계란말이 정도 가져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앞서서 국어를 망쳤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수학 끝나고 밥을 먹으면 밥이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가 진짜 다 먹고 어머니가 간식으로 초콜릿도 좀 많이 싸주셨어요. 근데 그 초콜릿까지 다 먹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결디는 뭐 싸갔어요? 저도 소고기 묵국 먹은 것 같은데요. 오. 네. 저도 집에서 늘 먹던 반찬이랑 집밥처럼 이렇게 먹었습니다. 저는 현역 때는 부모님께서 싸주셔서 되게 집밥처럼 먹었는데 작년에 재미삼아서 한번 수능을 더 봤었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바로 간 거여서 이제 싸주실 분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초코우유 이렇게 사서 갔는데 되게 주변 친구들의 기선을 제압하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제압한다, 기선. 처음 들어보는 기선 제압법인데. 뭐 아무튼 요즘에는 뭐 이 편의점에서 또 수능 도시락도 팔더라고요. 수능 한정 메뉴 이런 거 나와서 브랜드별로 경쟁도 심하더라고요. 오, 진짜요? 뭔가 아침에 도시락 싸기 힘든 학생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수능 도시락은 그냥 밥이 아니라 약간의 의식 같잖아요. 아침부터 국어 수학 보고 나간 멘탈을 잡기도 하고 또 밥 먹고 영어랑 탐구만 보면 이제 끝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밥 먹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다 먹고 나면 약간 또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수능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수학 끝나고 맞이했던 그 짧은 점심시간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진짜요. 생각보다 주변에도 수능날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점심시간이랑 특유의 공기, 뭐 긴장감 이런 거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약간 다들 말은 없고 종이 넘기는 소리, 샤프랑 볼펜 딸깍 소리만 들리던 그 정적. 그게 저는 긴장감을 더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정적을 깨는 사람도 교실에 한 명씩 꼭 있거든요. 맞아. 저는 수능 1교시 시작하고 15분쯤 지났나? 갑자기 뒤에서 누가 벌써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뒤에서 막 크르륵 하는 순간 있잖아요. 처음에는 에이 설마 하다가 10분 지나도 계속 그러면 진짜 집중이 안 됐어요. 저는 제 앞자리 분이 시험지 넘기면서 너무 과하게 한숨을 쉬셔서 뭔가 저까지 문제를 더 못 풀겠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건 진짜 힘 빠지겠다. 그리고 이건 제가 겪었던 건 아닌데 그 유명한 영어 듣기 때 빌런들 있잖아요. 헛기침한다거나 의자 소리 크게 내면서 자세 고쳐 앉는다거나 전 진짜 한 번밖에 기회 없는 영어 듣기 평가에서 와 그런 빌런 만나면 사실 막 감독관한테 못 들었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다시 틀어주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니까요. 또 우리 서라운드 주연 작가님한테 꿀팁 전수 받은 건데요. 주연 작가님은 맨날 대본에 나오네요. 네, 그죠? 그니까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되게 와. 뭐 꿀팁이 있나요? 주연 작가님 꿀팁이? 네, 주연 작가님은 수능 때 빌런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싶어서 제2외국어도 신청하셨대요. 와, 주연 작가님답다. 제2외국어 신청하면 서울대 지망하는 친구들이랑 같은 반으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시험 때 방해받을 확률이 좀 적은가 봐요. 저만 몰랐어요, 이거. 주연 작가님 확실히 전략가시네요. 저도 앞자리 사람만 아니었으면. 에이, 그래도 뭐 어찌 됐든 간에 운명처럼 저희는 이 서강대학교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된 거겠죠? 그렇겠죠? 그럼요. 우리 선물 같은 서라운드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저는 빌런이 아니라 은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근데 선물 같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 다들 수능 전에 선물 어떤 거 받으셨나요? 저는 막 동갑 친구들한테 받지는 않았고 어머니 친구분들이 엿이나 초콜릿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는 남의 아들 선물까지 챙겨주시고 참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선물 중 하나가 기숙사 사감 선생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키링을 만들어주셨어요. 네,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한 명 한 명 다 만들어준 네.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저도 초콜릿이나 이런 달달한 거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저도 제일 기억나는 건 평소에 절대 연락 안 하는 사촌 오빠가 나름 장문의 응원 문자와 함께 케이크를 보내줬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어서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았던 선물들도 있지만 뭐 선생님이나 어른들 또 주변에 어디를 가도 수험생이라고 하면 간식 하나 더 챙겨주시고 뭐 좀 잘 될 거다 이렇게 위로와 응원의 말을 많이 해주셨던 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수능은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소중한 주변 사람들의 진심이 모이는 하루 같기도 해요. 다들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되죠.
그쵸. 그때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수험생 때 미용실에 갔는데 처음 본 미용사분께서 힘내라고 다 별거 아니라고 엄청 응원해 주셔서 뭔가 웃기면서도 엄청 위로가 됐던 기억이 나요. 다들 수능 관련된 썰들이 많은데 또 수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수험생 혜택이잖아요. 다들 이 수험생 혜택 뭐 받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미용실에서도 이 수험생 할인 혜택 받으려고 머리 안 자르고 참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디랑 콩디는 뭐 수험생 혜택 받은 거 있나요? 저도 미용실에 갔던 것 같아요. 펌하려면 비싸잖아요. 근데 수험생 혜택으로 머리 자르고 펌까지 야무지게 싸게 했습니다. 저도 새내기 국룰로 염색도 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롯땡 월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항공권 할인받아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도쿄 여행도 갔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엄청 알차게 잘 쓴 것 같아요. 오, 저도 콩디 말 듣고 찾아보니까 2025년도에도 뭐 여러 가지 랜드 놀이공원들 있잖아요. 다들 한 50%씩이나 할인을 한다고 해요. 우리 서라운드 청취자분들 중에서 혜택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다양한 여가 생활에서 수험생 할인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끝났을 때 그 해방감이 진짜 말도 못하죠. 저는 수능 끝나고 마지막 교시에 그 시험지 걷어가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와, 진짜. 그 시험관께서 끝났습니다. 이 한마디에 펜을 딱 내려놓는데 뭔가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느낌? 되게 막 3년 동안 내가 뭐하고 살았나, 재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다양한 생각들이 들으면서 머릿속이 되게 하얘졌던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도 또 되게 뭔가 좀 슬픈 의미로도 머릿속이 텅 비는 기분? 몸에서 막 긴장이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진짜 그 순간만큼은 속으로 환호성 질렀어요. 진짜 드디어 막 이러고 있었어요. 약간 저는 맞아 환호성도 지르고 되게 울컥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 울지는 않았지만 그 멍한 느낌이 되게 막 다음 날도 학교 가서 모의고사 풀어봐야 될 것 같고 막 기출문제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 난 뭐 하지? 이러면서 되게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저도 알 것 같은 게 막상 수능이 끝나버리니까 너무 행복하긴 한데 이제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수능 끝나고 한 2주 정도는 편하게 놀고 바로 알바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와, 역시 결디 갓생로는 다른데요. 진짜 갓생로다. 저는 그냥 대학교 입학 전까지 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미뤄뒀던 여행도 다녀오고 또 수능 끝난 당일에는 일단 집에 가자마자 기절했어요. 진짜 누가 이불 덮어줬는지도 모르고 한 24시간은 잔 것 같은데요. 와, 저는 일단 가치천부터 하고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어서 피자 먹으면서 해리포터 봤어요. 제가 막 노트북으로 맨날 학교 다닐 때는 뭐 생기부 같은 거 쓰거나 수행평가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이참에 하루 종일 영화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해리포터 딱 틀어놓고 맛있는 거 먹고 놀자라는 마음으로 수능 끝나고 보냈습니다. 역시 다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요. 막 친구들이랑 수능 끝나면 다 같이 밤새서 놀자고 막 계획 세워놓고 막상 시험 끝나니까 다 피곤해서 내일 보자고 하면서 집으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밀린 잠을 다 자야 또 신나게 놀 수 있잖아요. 맞아요. 또 잠 푹 자니까 엄청 신나서 놀고 싶던데요. 수능 끝난 게 그때부터 막 실감나고. 그렇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수능 끝나고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소한 것부터 화려한 것까지 아마 설레는 마음에 다양한 계획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여나 아무것도 할 계획 없으신 분 계시다면 그것마저 계획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음 편히 쉬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진짜 인정. 진짜 그 수능 끝났을 때부터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물론 전 휴학생이라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때를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 이렇게 되게 좋은 말도 하고 수능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보니까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따라 우리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더 빨리 가버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는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침에 내 굴빛 쓰던 내가 오늘은 번쩍번쩍 눈이 떠지는가 데이트 날이라 그런지 어제 꿈도 조금 꿨지 새신 바른 시간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오늘의 신호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멋진 남자 되고 팝 피트니스 끄는 것 같아. 맞아. 연애가 처음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동감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등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있어. 오늘 날씨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듯 말 듯한 난 보인다면 온몸이 간지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나이스 아주 나이스. 어떤 사람은 말아줘. 연애는 연애뿐이라고 그걸로 끝이라고. 그렇다면 시작점이 끝이 될 수 있게 너로 시작해 나로 끝낼 수 있게 맞잡은 두 손의 원처럼 우리 끝이 없네. 지금 forever 우리 둘이 forever 세상은 안 이루어진단 말은 믿지 않기로 해. 수많은 서로가 잊지 않았으면 해. 서로가 우리라는 날이 지켜질 수 있지. 진지한데 뜬금없지만 오늘 난 말야.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나이스 아주 나이스.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 다음 데이트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 집 데려다주는 길이 너무도 짧아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서라운드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 수능 도시락, 시험장 에피소드, 수능 끝난 날까지 수능에 대한 기억을 다양하게 꺼내봤었는데요. 2부에서는 수능 그 이후 그리고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의 길이 모두가 다 정해져 있지 않고 달라지잖아요. 그걸 저희가 직접 살아보면서 느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2부 첫 번째 주제는 수능 이후의 삶,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했던 건 뭘까로 정해봤습니다. 오, 이거 결디가 정한 거예요? 아닌데요? 근데 아무튼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솔직히 공부만큼은 그때가 인생의 최대 몰입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하루 종일 교실에서 수업 듣고 와, 자습하고 주말에도 독서실 가서 인강 듣고 학원 가고 진짜. 진짜 어마어마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다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 똑같이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거의 공부하는 기계 같았거든요. 그때는 대학만 붙으면 된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다들 고등학교 때 막 일어날 때 몇 시쯤에 일어났어요? 결디는? 7시 안 돼서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그죠? 콩디는? 저도 기숙자여서 6시 맞아요. 반쯤? 저도 항상 그렇게 일어났는데 대학에 오니까 9시 수업을 들으려고 8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와, 그래서 사람이 이게 진짜 갈수록 나태해지나라는 생각도 들고 대학 오니까 어떻게든 공부 안 하고 막 놀고 싶다는 마음만 들지 않아요? 당연하죠. 저는 입학하자마자 MT, 동아리 이런 활동하면서 강의실보다 근처 술집 위치를 먼저 외웠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1학년 1학기 성적은 그냥 버리는 거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또 그런 건 또 잘 믿어서 마음 놓고 놀아버렸습니다. 약간 수능 끝남과 동시에 교과서랑 같이 제 집중력도 날아가 버린 느낌이에요. 저도 진짜 100번 공감해요. 그리고 그 이상한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 말만 믿고 1학년 때 진짜 엄청 놀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시기가 막 후회스럽지만은 않아요. 마음껏 해방된 시간을 누린 것 같은 기분? 그쵸. 요즘은 또 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도 열심히 달려왔던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중요한 걸까? 맞아요. 요즘은 꼭 대학을 나와야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인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막 너튜브 알고리즘 같은 거 보면 네. 뭐 수능 관련된 얘기들 혹은 뭐 재수학원 브이로그 막 이런 것들이 떴다면 요즘에는 뭐 취업 위기, 취업 난 이런 맞아요. 것들이 또 알고리즘에 뜨는 걸 보면 아, 또 20대 중반의 나에게는 이런 힘듦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튼 주변 친구들도 이런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면 대학 안 가고 창업하거나 또 기술 배우고 뭐 자격증 따서 일 시작한 친구들도 꽤 있고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딱히 덜 행복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학이 꼴 기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여전히 사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겠죠? 맞아요. 좋은 대학 나오면 더 좋은 취업의 기회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인생의 절대적인 길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요즘에는 자신한테 맞는 길을 빨리 찾는 게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또 그러고 보니 입시 제도에 대한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죠. 특히 수시냐 정시냐 이건 진짜 세대에 따라 완전 다르게 느껴지는 주제인 것 같은데 다들 고등학교 때 수시였어요, 정시였어요? 전 아까 수능 얘기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수시였습니다. 고1 때부터 수시를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에 왔는데요. 그래도 최저를 맞추는 전형이 저도 있긴 있었는데 수능 볼 때쯤 돼서 거의 포기했어요. 저는 반 수시, 반 정시였던 것 같아요. 수시라는 게 6개 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또 최저도 맞춰야 되니까 정시도 같이 준비하는 느낌? 콩디는요? 저는 완전 수시파였는데 그래도 맞춰야 되는 최저가 좀 높았어서 마지막에 막 수학 과외하고 면접도 막 서울로 와서 열심히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하네요. 저희 학교에는 정시파인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학교에 잘 안 오거나 뭐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들과 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점이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정시파인 친구들이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뒤에서 조용히 다른 과목 공부해도 사실 문제될 건 없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또 앞에서 열심히 수업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선 좀 다른가 봐요. 맞죠. 근데 결국 수시와 정시 중 뭐가 더 낫다기보다는 학생마다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지가 다르다는 걸 좀 더 인정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 이런 사회적인 인식과도 관련이 깊은 또 다른 문제가 바로 과잉 학력 문제죠. 맞아요. 대학은 기본이다. 대학원까지는 가야지. 혹은 뭐 석사 박사 없으면 밀린다. 다양하잖아요.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 다들 한 번쯤은 체감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꼭 고학력자라고 해서 그에 맞는 일자리나 보상 혹은 삶의 안정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가 넘는다고 하죠. 이 말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간다는 뜻이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도 그에 상응하는 직업이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는 대졸자도 편의점 알바한다. 석사도 취업이 힘들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돌아서 뭔가 이제는 이상하게 들리지도 않는 지경이 된 것 같달까요? 진짜 여러분 요즘에 중고 인턴, 중고 신입이란 말 아세요? 이제는 진짜 신입이라는 것도 스펙이 있거나 좀 나이가 있더라도 뭔가 경력 있는 사람을 원할 정도로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긴 것 같아요. 학력은 높아졌는데 또 스펙도 빵빵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사회는 또 그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뭔가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꿈 없이 막연하게 학생 때 하라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하다가 막상 대학 와서는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또 어영부영 대학원에 진학하고 또 결국에는 눈이 높아져서 직업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게 아마 좀 허탈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돌아보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말만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와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한 것도 있죠. 분명 공부는 소중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경쟁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과잉 학력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배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도 막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고등학교 입시 때 선생님들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가스라이팅인가 이것도. 아무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학위나 졸업장이 아니라 삶에서 내가 직접 얻는 배움도 중요하고 제가 생각했던 공부의 의미가 뭔가 폭이 넓어진 느낌?
그럼 혹시 DJ분들은 공부가 남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점수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겪은 내 태도나 마음가짐도 분명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는 수능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뭔가 이상한 근자감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수능 준비하던 시절에 내가 열심히 몰입했던 그 경험에서 온 거더라고요. 저도 진짜 격하게 공감하는 게 공부했던 내용들은 기억이 안 나도 그 앉아 있었던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루틴이라든지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 또 뭐 불확실한 상황을 견뎌내는 힘, 이런 것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사실 엄청난 지식보다 내가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엄청난 열정을 어딘가에 쏟아본 경험들을 배우는 거죠. 입시 때는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런 걸 배웠구나 하고 깨닫게 되네요. 맞아요. 꼭 그런 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시점에서 본인의 수험생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있으신가요? 되게 좋은 질문이다. 저는 뭔가 그때 되게 조급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그때 명디한테 뭔가 조언을 해준다면 수능이 끝이 아니다. 뭐 그때는 재수를 하면 남들보다 늦어질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질 줄 알았고 그래서 막 취직도 빨리 안 될 줄 알았고 되게 이상한 편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고 20살로부터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되게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 1년, 2년 재수하는 건 정말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도 또 저희도 대학 다니다 보면 사실 모두 다 똑같이 4년을 졸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누구는 취업 준비한다고 휴학도 해보고 누구는 뭐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각자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면 좀 그냥 줏대 있게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좀 열심히 놀아보고 너무 뒤처진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감동적이지 않나요? 콩디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너무 조급하게 살아서 건강이 엄청 안 좋아졌었는데 그게 나중에 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또 알고 나서는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제 동생이 수능을 보는데 정말 열심히 한 걸 알아서 이번에 진짜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서라운드 전체가 응원할게요. 저는 그때 제 자신에게 집중하느라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산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하나 나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모르고 산 것 같아서 너무 앞만 보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되게 뭔가 따뜻하고 뭔가 드라마 한 장면 같다. 아무튼 그 와중에 저희 벌써 2부 후반으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에피소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쉽습니다. 진짜 저도요. 저희 2부 후반에는 각자 입시 썰도 한번 들어보고 개편된 입시 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너무 좋아요. 사실 입시 이야기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요. 우리 DJ들 다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서강대학교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저희 때는 입시에 자소서가 빠져서 면접이랑 수능에 엄청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그 코로나 학번이었어서 처음으로 고3의 비대면 수업을 듣고 또 시험은 학교에서 보고 굉장히 어지러운 고3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역대급 개편이 이루어졌던 소식을 들었는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아예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해요.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9등급제였잖아요. 근데 이 5등급제 하에서는 1등급이 20%라고 하네요. 와, 1등급 20%라니. 저희 때는 4%였잖아요. 그러면 입시에서도 혼란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내신 1점의 극초반대 학생들만 지원 가능했던 교과 전형은 거의 유명무실해진 것 같고요. 제 친구 동생이 고등학생이라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1등급 받기가 워낙 쉬워졌다 보니까 1등급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경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대치동과 같이 학구열이 매우 높은 학군지에서는 한 번이라도 2등급을 맞으면 오히려 자퇴하고 수능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등급제를 선택한 이유는 학생들의 지나친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학교를 도리어 떠나버리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 참 뭔가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 학교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 저희처럼 빨리 입시를 끝낸 사람이 승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게 막 고등학교 수업이 대학교 수업처럼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듣게 할 수 있도록 한 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다들 이런 수업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결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얼핏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인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정확한 흥미랑 진로가 결정이 되지도 않았었고 일단 대학을 잘 가보자라는 목표로 달렸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을 정하라고 하면 그렇게 흥미로운 제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들어야 하는 수업을 일괄적으로 정해주면 그냥 성실하게 임할 자신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저는 명디랑 반대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정해진 학교 수업이 꽤나 지루했었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명확한 편이었어서 듣기 싫은 과목도 너무 많았고, 제가 흥미로운 주제들의 수업 위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면 학교가 더 즐거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미 다 입시가 끝나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맞아요. 사실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이런 소리가 좀 배부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시는 어떤 방식이든 학생들을 괴롭히는 게 분명하니까요. 저도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대학에서 치는 중간 기말고사는 고등학교 내신이나 대수능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우리 DJ들 다 치열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또 험난한 입시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들 진짜 감도 안 오는데 어떤 학생이었는지 썰 좀 풀어주세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애였거든요. 그때는 그게 되게 부끄러웠는데 뭐 또 성실이 저의 무기다. 요즘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하진 않았는데 좀 재미없는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기숙사 학교였는데 진짜 제가 엄청난 쫄보여서 남들 다 시켜먹는 배달 음식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시켜보고 그래서 학창 시절의 낭만을 못 즐긴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전 살짝 콩디랑 반대로 후회가 없는 게 사실 공부는 다들 뭐 그렇듯이 잘했지만 전형적인 모범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왈가닥으로 다녀가지고 소소한 사고들을 치기도 했고 교무실에 불려간 적도 있습니다. 와, 그래도 뭐 잘 산 것 같은데요.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했네요. 그래도. 와, 이렇게 학창시절 얘기하니까 뭔가 고등학생 된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새로운데 물론 고등학생 때 입시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건 학창시절의 추억인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오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특히 한국의 입시열은 세계에서 주목할 만큼 매우 치열하고 또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구조이기도 한데요. 또 이렇게 열정적인 과정에 참여해본 경험이 우리를 이루는 좋은 토대가 되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입시의 단면은 물론 안 좋은 게 많지만 또 결국 그런 평가가 없다면 학생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든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저희 광기의 고3이라고 하나요? 입시할 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만약 진짜 혼자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진짜 상상도 하기 싫네요.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입시 때 친구들도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따숩고 좋네요. 그 일환으로 요새는 스터디 위드미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유튜브에 스터디 위드미 영상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잘 시청하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다른 DJ들은 어때요? 저도 스터디미 영상을 시청하기보다는 친구들이랑 줌터디라고 이렇게 화상통화 같은 걸 켜두고 시험 공부를 같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다들 시간이 안 맞아서 직접 만나서 하긴 쉽지 않은데 저는 집에서 공부가 잘 되는 편이어서 되게 애용했습니다. 사실 저는 줌터디보다는 카페 공부 일명 카공이라고 하죠. 불특정 다수랑 공부를 더 좋아해서 여러 카페를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었습니다. 줌터디도 많이 한다고 들었었는데 콩디가 딱 그런 줌터디 하는 학생이었군요. 직접 만나니까 신기하다. 아무튼 각자 공부가 잘 되는 환경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친구는 집에서 혼자 말하면서 공부하고 또 어떤 친구는 카공을 하고 어떤 친구는 엄청 조용한 도서관을 선호하고. 그죠.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우리 DJ들은 공부는 결국 재능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노력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밸런스 게임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결국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 성실함이 재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보다는 얼마나 많이 잘 앉아 있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상위 10%나 일정 수준까지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또 잘하려면 재능 없이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할 수 있는 힘조차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서 재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노력이 받쳐지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서 당연한 말이지만 둘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다들 공부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 소신이 아주 확실하신 것 같은데 결국 재능과 노력이 적절히 잘 조화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수능을 치룰 우리 수험생들은 재능과 노력이 다 완벽히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화이팅! 역시 따뜻한 서라운드. 노래로도 응원은 계속됩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지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짙은 날 감싸고 함께 웃어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하늘은 저리도 파란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로 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지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I like just the way you are You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지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Ready for your love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지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오늘 주제가 주제인지라 이야기가 정말 본문 터지듯 많이 나왔네요. 우리 DJ들도 다 겪어온 과정이라 그런지 학창시절 생각도 참 많이 나고 그땐 그랬지 하면서 토크도 재밌게 했네요. 녹음 시점에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우리 고3 수험생들 정말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대로 잘 치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고3 때는 수능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너무 무섭고 불안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말이죠. 수능 좀 못 봐도 어떻겠습니까?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노력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화이팅! 네, 끝까지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이번 방송이네요. 그럼 마무리해볼까요? 녹음일 기준 바로 내일 시행되는 대수능.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차분히 펼쳐놓는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많이 추울 테니 꼭 핫팩 챙겨가서 언손 녹이는 거 잊지 말고요. 아는 것만 나오고 찍은 것도 다 맞아라.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수능 끝나고 행복하게 놀아보아요. 다음 방송은 후련하게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짓에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오마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일렁거리는 바람에 실려 이런 느낌을 언제나 느낄 수 있을까 마음속을 좁혀오는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마 지금 이대로 날아가 모두 잊으면 돼 어떻게 와와와와와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와와와와와 여린 날개가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줄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짓에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편덕 부리는 바람을 넘어 이런 느낌을 내게도 전할 수 있을까 마음 깊이 잠가놓은 잊혀진 꿈에 슬퍼하지 마 지금 이대로 날아가 끝까지 가면 돼 어떻게 와와와와와 이 바람 속을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와와와와와 젖은 날개를 다시 펼 수 있을까